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가정폭력 사건입니다. 경찰이 가정폭력 관련 두 번째 신고를 받고 집 주변을 1시간 정도 배회하는 사이에 이 피해자가 중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누구나 평화롭고 조화로운 가정을 꿈꾼다라고 생각합니다. 폭력에 의한 가족 문제 해결은 일시적인 입막음 또는 강제적인 의사관철 수단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죠. 오늘은 가정폭력 사건의 사법처리 절차와 가정폭력이 이혼 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박세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박세미 변호사입니다. 네, 자, 먼저 준비해 오신 사건 내용부터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최근 경기도 용인시에서 부부싸움 끝에 부인이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편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경고한 뒤 분리조치를 이행하고 복귀하였습니다. 그런데 11시간이 지난 후 부인은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재차 신고하였습니다. 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주거지 문을 두드렸지만 인기척이 없자 1시간 동안 주변을 돌다가 부인의 휴대전화 위치값이 계속 같은 곳으로 나오자 다시 주거지 문을 두드렸고 남편은 그때서야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네네. 이미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부인은 심하게 구태당한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예. 출동 경찰의 대응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큰 이슈가 되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가정폭력이 시작되었다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경찰의 초동 수사가 더 큰 가정폭력을 이제 막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한데 수사 단계별로 이제 경찰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네, 경찰 수사 단계를 말씀드리자면 가정폭력이 발생하여 피해자 등이 신고한 경우 경찰이 출동하여 가해자의 폭력행위를 제지한 뒤 피해자와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하게 됩니다. 네. 경찰은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재발할 시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합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하였음이 명확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한 후 가해자를 현행범 첩부 등으로 범죄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보아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출동 당시 가해 행위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면 분리조치를 이행한 뒤 종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네. 보통 분리조치가 된다고 하여도 배우자의 사과를 받고 혹은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걱정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들이 많아 재차 피해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예. 경찰은 범죄 수사 이후 가해자의 가정폭력 범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검찰로 송치하고 그에 덧붙여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경찰에서 이제 검찰로 사건을 의무적으로 송치를 해야 되죠? 네, 가정폭력 범죄는 검찰에 반드시 송치하여야 합니다. 네네. 검찰에 송치된 후 검찰은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네.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사건으로 형사법원에 송치 혹은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네.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검사가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라면 형사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소제기를 해서 일반 형사재판화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반대로는 폭행과 같이 형법에서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예. 가해자를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하여 가정보호 처분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검사는 형사법원 혹은 가정법원에 송치하지 않고도 처분으로서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를 대검찰청 예규로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을 규정하고 있는데 네네. 중하지 않은 사안으로 가해자가 상담이나 교육에 동의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혹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재판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형사사건으로 형사법원에 송치된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 절차로 진행됩니다. 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은 형사법원에서는 사안의 성질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에 송치를 결정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의 일종의 하나로 이제 가정법원 송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럼 보호사건으로 이제 가정법원으로 처음부터 검사가 보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경우라면 심리미 조사를 한 뒤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접근금지,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 등에 대한 위탁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가정폭력 사건이 터지면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뭐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정폭력 가해자, 이혼 절차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까? 네, 현실적으로는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네네. 가정폭력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함께 재판상 이혼 사유의 대표적인 것이고 네. 보통 가정폭력 사건으로 정식 수사가 개시된과 동시에 피해자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피해자는 별도로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서 그 결과를 재판에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네. 이혼 조정 절차에서 형사 합의가 함께 논의되기 때문에 다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이혼하는 경우 폭력의 정도와 횟수, 그 기간, 가정폭력이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는지, 가정폭력 이외에 다른 이혼 원인이 있는지 등 사안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우나 위자료 액수 산정에 반드시 반영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네네. 자, 이제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만큼이나 또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재산 분할 문제가 되는데요. 가정폭력 자체가 재산 분할의 비율에도 영향을 줍니까? 원칙적으로는 미치지 않습니다. 네네. 보통 이혼 청구와 함께 재산 분할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데 재산 분할은 부부가 혼인 공동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 시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다릅니다. 네. 하지만 재판상 이혼 및 재산 분할 등 사건과 함께 배우자 간 형사사건까지 맞물려서 진행되는 경우에는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실제 피해자의 재산 분할 기여도보다 높은 기여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땐 법대로. 가정폭력이 이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정폭력이라는 것은 혼인 파탄의 핵심적인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혼의 위자료 책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첫 번째로 이제 가치관의 차이, 또 가족 문화의 차이, 성생활의 문제, 경제 운영 방식의 차이, 또 의사소통 문제, 이렇게 가정폭력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4-5개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혼인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라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폭력 행위자에게서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폭력의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려는 노력, 차이를 좁혀 나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이제 가정에는 폭력 대신 평화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가정폭력 위험이 있다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네,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네. 네, 가정폭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회성에 그치지 않으며 신고가 보복범죄로 이어져서 더욱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정폭력범죄처벌법에서는 경찰은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 임시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도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판사도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가정폭력 범죄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는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명령 등을 받아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세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